자, 이제 여러분들 뭐 좀 뉴스공장 장인수 기자 지금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좀 번지고 있는데요. 요 얘기 좀 저희가 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발베리안 79님께서 슈퍼챗과 함께 고발뉴스 오랫동안 구독을 해왔는데 어느 곳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다는 취지의 격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겸공발 장인수 기자 파문 지금 뭐 재래식 매체를 포함해서 전 매체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찝스. 네, 김어준 방송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혹에 친명계 어이없는 음모론 한동훈 민주당 상황에 들켰냐. 좀 기분 나쁜데 진짜 저렇게 우리가 조롱받는 상황까지 왔어요. 심지어 한동훈한테 조롱받는 건 아니죠. 네? 네, 이 대통령 최측 공직자 검찰의 공소 취소 거래 문자 김어준발 폭탄 여당 증거 내놔 야당 공작 범죄. 지금 여야 프레임이 이제 잡혔습니다. 야당에서 아마 내란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공격 빌미가 제공이 된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이런저런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대통령의 분위기도 좋았고 너무 잘하니까. 네, 여론조사 지지율도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계속 윤어게인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어 나갔으니까는 뭐 공격하려도 이제 주도권을 잡아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빌미를 하나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대체로 이제 팩트가 박약해가지고 몇 번 지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냥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정동의 영향력, 합친 영향력에 버금가는 뉴스공장에서 그리고 또 내란 극복 과정에 상당히 좀 감행한 특정 기자로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장인수 기자가 이제 터뜨렸기 때문에 사실 재래식 매체는 물론이고 내란당 기득권들이 딱 물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통 사설 쓰잖아요. 당연히 썼습니다. 네, 여당 진영서 나온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 수사권 거래. 이게 공소 취소도 대통령한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소 취소 움직임에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공소 취소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거래 이래 버리면 지금 어렵사리 지금 당정청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입법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게 우리 김어준 씨 그리고 우리 장인수 씨가 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특히나 이제 뉴스공장에서 계속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이제 정부한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미디어 비평 전문지죠. 미디어 오늘도 네, 김어준 조중동 닮아간다. 진영 내 높아지는 비판 강도. 자. 틀린 사실관계로 총리실 간접 비판하자 반발 나와 민주당 부대변인 선 넘은 것 성역 무효화될 수도. 뉴스공장 리스크된 플레이어 김어준의 의제 설정. 네, 이거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는 내용들이 제목으로 뽑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 성역이었죠, 뭐. 그리고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위 박상원 의원이 별로 약간 이제 사위인 거 말고 뭐 특별히 뭐 한 게 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 제기 순수성이 좀 묻혔어. 특히나 이제 그걸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최근에만 봐도 뭐 엠바고 파기 사건이 있었고 김민석 여론조사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 뭐 회의도 안 했다, 국무회의 안 했다. 뭐 유시민 인터뷰 뭐 여러도 있었죠. 합당 과정에서 뭐 여하튼 잡음들 그리고 최민희도 있었고. 그렇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KTV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불가피한 것 같아요. 뭐 뉴스공장은 김어준 논의. 씨의 1인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업주이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혼자 판단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꾸 그럴수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한두 번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긁혔단 말이에요. 긁히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 엇나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싶은 김어준의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국무총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코너에 몰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데 유리한 국면이 생기고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다음 총선이죠. 공천권을 행사하면 김어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많이 보낼 수 있지 않냐. 소위 친문 세력의 전면적 부활을 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움직이는 김어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김어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이렇게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어떤 윤곽이 그려지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조국 대표 사면과 합당 과정에 점을 쭉 찍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보이더라. 이를테면 조국 사면을 계속 펄럭펄럭 방송에서 그쵸.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문재인은 김어준 씨 형님 아닙니까? 문재인 씨 문재인 대통령 킹메이커가 김어준인 건 뭐 공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을 빌어서까지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 초반부터 대단히 불편해했던 청와대는 이번에 우상호 전 수석이 인터뷰한 거 보셨죠? 네. 이거 하면 5%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탁 이렇게 인상 짓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냥 하라고 계속 청와대를 아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월요일 날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네, 꿈을 꿨죠. 꿈을 대통령 꿨어요. 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확 붕업시키고 나서 계속 이제 출연시킵니다. 지금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서 독점적으로 지금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랬죠? 합당 과정에서 합당 논란이 생기니까 정청래 대표 충분히 할 만한 일 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 과정이 다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는 뭔가 어떤 킹메이커로서 두 번째 정권도 뭔가 좀 창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진 데가 없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아마 사인을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청구서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도 들어왔을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해훈 씨를 갖다 쓰려던 사람이니 그런 청구서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김어준 씨가 청구서를 들이미는지 안 미는지 모르지만 전 맥락상 많은 청구서를 들이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 청구서에 혹하는 사람이 움직인 사람이 아니니 야 이거 4년 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과도한가요? 이전에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시민연합인가 우리 비례정당 위성정당 때 열린민주 네.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인가 시민당 네. 예. 그때도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양정철과 김어준 씨가 사실상 다 인사 한 짠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엔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객관 강박이다. 거의 정신병적으로 분석을 해놨더라고 대통령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자는 팩트 강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정권이 거덜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안 움직인다고 객관 강박 환자로 저는 분석하는 걸 보면서
선을 넘고 있구나 우리 김어준 씨가 그런 누구든 생각을 일할 때는 메타인지를 갖고 해야죠. 그렇죠. 네, 3인칭으로 지켜보고 이제 이게 나와 연결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다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유난스럽다라고 더 이야기를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건 나중에 다 박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이로운 상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경이롭잖아요. 놀랍죠. 더 이상 어떻게 잘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놀라운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쭉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참모들 중에 사고 치는 놈 하나 있어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요. 거고 이제 보세요. 지금 물론- 청와대 사고가 하나도 없잖아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기강이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떤 뭐 이상한 놈이 음주운전 하든지 무슨 성비 걸리든지 이러면 또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김어준 씨가 어떻게 할지 좀 끔찍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뭐 재인이 하고 싶은 거 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네. 해. 어?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그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하고 아무것도 싶은 안 거 다 했죠. 하라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랬던 게 그 소위 말하면 뉴스공장의 역할이었는데 막 잔뜩 이미지 업 해서 띄우고 감히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객관 강박이라고 정신병자를 만들면서 지금 방해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오늘 저는 오후에 뜬 사진을 봤어요. 페북에. 네, 문재인 자연의 경이로움 오랜만에 휴식. 오랜만에 아니, 휴식이야 저 퇴임 이후에 늘 하고 있는데 계속 휴식 취하고 계시지 아니 그래도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옛날에 인권 변호사 활동도 했던 분이 이란 전쟁 같은 거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정말 난리통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 뭐 저 기름값 오르고 이런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전에 그냥 인간으로서 이란에서 어린이들 죽고 이런 거 보면 자연이 경이로운 거는 내일도 경이롭고 전쟁 끝난 다음에도 경이로워요. 근데 진짜 그리고 관종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옆에서 누가 저런 걸 찍어주고 또 올리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야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야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참 왜 그래 나이값 못 알겠는데 나이값 못하고. 짜증난 건 알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형님이 짜증을 내면 우리 시청자들 네네 짜증이 아니에요. 짜증나.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웃으면서 할게요. 나이값을 못 하시네요. 우리 이니님이.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